네, 시장의 돈은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죠. 뭔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업종으로 돈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손정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매니저와 함께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4년에는 자율주행 쪽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게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들도 나오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더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24년 변화 얼마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이제 에이다스라고 하는 부분이 대량으로 양산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에이다스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에이다스가 일종의 이제 컴퓨팅을 하면서 우리가 자동차에는 제어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네. 우리가 자율주행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류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판단을 하는 컴퓨팅이 필요하고요. 이 컴퓨팅은 자동차에도 일반 모바일처럼 CPU, GPU, NPU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반도체 칩에 SoC를 만들면 그게 에이다스 칩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는 모듈화해서 제어 장치랑 연결을 시키면 비로소 이제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크까지 연결되는 게 에이다스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2024년에 완성차 업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들이 목표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지금 진도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올해 현대차 그룹은 네네. 이미 진작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내놓았어야 됐는데, 네. 예를 들어 작년 우리가 2022년 말에 현대차는 GV90에 레벨 3를 탑재할 계획이었고, 올해 말에는 기아가 EV9에 탑재할 계획인데요. 이게 연기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BMW랑 벤츠 이쪽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BMW는 올해 12월에 이 자율주행을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차종은 3월부터 출시가 되고, 내년 2024년 초가 되면은 벤츠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 자율주행 레벨 3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이런 판매가 늦어진,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인 허들 문제보다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라든지 보험 체계에 대한 정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국가별로 독일과 이 중국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은 이미 이제 허가를 해줬고 중국은 이미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이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2035년부터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을 50% 이상의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는 해놓았지만은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25년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정책이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대 기아가 2023년도에 레벨 3 자율주행을 하려고 했다가 뒤로 미룬 거는 제도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보험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기술적이라든지 어떤 트렌드가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할 때 활용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보이세요? 예, 이쪽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큰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 온디바이스 AI가 주식시장에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기존의 AI가 발전을 하면서 자율주행이 성장을 하는 트렌드인데, 거기에 자율주행은 온디바이스 AI의 좀 결정체 가장 근접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이미 자율주행 안에는 반도체 칩들이 쓰이고 있고 에이다스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고요. 대부분 자동차 OEM들은 2025년, 26년을 타겟으로 SDV화라고 하죠. 전장화 혹은 소프트웨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지금 자율주행이 확대된다고 하면 기술적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3단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인지는 센서류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카메라 센서,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네. 판단은 SoC, 반도체 칩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 마지막 제어에서는 모듈 회사들이 제어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센서의 역할이 많이 커질 것이다. 에이다스의 대량 양산이 확대됐을 때 센서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양도 올라가게 될 텐데요. 가장 핵심은 카메라 센서가 됩니다. 이 카메라 센서의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해상도가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글로벌로 봤을 때는 카메라 센서 기반으로 ADAS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라는 회사, 네. 테슬라와 모빌아이가 있는데요. 모빌아이가 이 카메라 분야에서는 ADAS 쪽이 8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확대되고 세분화되게 되면 국내 팹리스 업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자율주행은 사물, 인지, 판단, 제어의 과정을 거치는데 제어 쪽이 지금 그러니까 판단 쪽이 아까 말씀하신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SoC,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영역이고 인지 시장이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꽤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카메라 센서 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선 테슬라하고 모빌아이가 제일 잘한다는데 국내에도 관련된 회사들이 있다.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네, 우선은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센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카메라 센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센서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은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센서이고요. 삼성전자가 소니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이고 ISP는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가 빛의 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 ISP 이미지 프로세서는 이걸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반도체 두 가지 역할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렌즈, 모듈, 카메라 모듈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미지 센서와 ISP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자율주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2400이라고 모바일 쪽에 처음으로 3년 만에 탑재가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 쪽도 엑시노스 오토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SoC를 만드는 게 있고요.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UAM 앞으로 자율주행이 돌아가는 모빌리티 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 CIS 이미지 센서가 성장을 할수록 ISP는 같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는 해상도가 낮았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다 했던 영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ISP가 별도의 칩으로 분리되어서 옆에 탑재가 되어야 된다. 이때 글로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가 국내 말씀드린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혜 영역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카메라 센서 뭐 한 번 더 띄워 주시면 삼성전자, 넥스트칩, 세코닉스,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쭉 언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앞서 있는 두 개 삼성전자와 넥스트칩이 하고 있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외에도 이제 센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라이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다른 데는 저희 관련된 회사들이 없나요? 이 센서는 자율주행에서 퓨전 센서로 운용이 됩니다. 카메라 센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카메라 센서의 단점이 명확히 있거든요. 사물을 우리가 형체를 파악을 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우리의 눈을 생각해 보면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기에는 라이다와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센서도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다 센서는 지금 비상장 회사인 SOS랩이 내년에 상장 예정인데 개발을 하고 있고요. 레이더 센서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미 만들고 있지만은 차세대 자율주행에는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해서 기존의 라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는 아니더라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차세대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국내 업체라든지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퓨전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차량용에 들어가는 ADAS SoC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관련된 ADAS SoC를 완성 제품으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이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넥스칩이 또 한 번 등장이 될 겁니다. 그 회사를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좀 핵심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두 번 언급된 데는 넥스트칩이네요. 그렇게 보면 넥스트칩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관련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센서 분야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뭐 로봇처럼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딱히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없나요? 반도체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ADAS SoC 말고도 MCU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MCU는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전자를 제어하는 부분을 담당을 했었던 일종의 반도체였고요. 이게 ADAS 역할까지도 일부는 해왔었습니다. 이 MCU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들 글로벌에
탑티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콘티넨탈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덴수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텔레칩스가 일종의 국산화죠. 국산화를 해서 현대차 쪽으로 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유망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쪽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기판 쪽의 수혜를 본다고 하면 FC BGA 기판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배터리 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24년에 혹시 자율주행과 배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세미나에서 배터리와 정확하게는 차세대 배터리이죠. 배터리와 자율주행을 맞물려서 순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2023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FP 배터리 때문인데 LFP의 특징은 에너지 밀도는 낮고 주행 거리는 짧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확대가 됐었는데요. 자율주행이 되면은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전력 소모가 많이 늘어나는데 차가 중간에 지연이 되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다시 상향되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지금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가격이 이제는 배터리 가격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하면 혹은 더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배터리 에너지 밀도 상향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이때는 LFP보다는 삼원계의 기술적인 상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다시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고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 밀도가 더 중요해지니까 지금 가격 때문에 중국산 LFP 배터리에 중심이 가고 있다면 도리어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되고 난 다음에는 더 고급적인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업체들로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2024년도에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2024년 말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업체 뭐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바뀔 걸로 보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예타가 통과된 부분이 있을 네. 것이고 LG 엔솔이 최근 IR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삼성 SDI가 얘기하는 것들이 중첩돼서 보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양극재의 케미스트리가 많이 바뀌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엔솔의 경우에는 리튬 메탈 배터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SDI는 망간을 많이 망간을 많이 넣는 망간계 양극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이 LFP를 통해 가지고 저가에서 중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프리미엄을 사수하면서 중가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맞물리는 게 이 미드니켈이라고 하는 중저가의 케미스트리입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27년에 양산 일정인데 26년 정도로도 당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말은 2024년이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면 우리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2024년도에 조금 더 관심 들 만한 분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인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이고요. 코스피도 2,537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 찾아오죠. 고맙습니다.